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를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여러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해의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적 쟁점의 경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 토론 주제로 한두 번쯤은 꼭 다루곤 하니 특히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주제인 경우 면접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 쉽기도 하고 의과대학 MMI 면접이나 재시문 면접에서 여러분의 논리력과 도덕성을 체크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및 작년의 콘텐츠에서 다룬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동성결혼 법제화 및 비혼 출산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내로서는 최초로 동성 부부가 출산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로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였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자 공여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서는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비혼 여성이 국내에서 정자를 구할 수 있는 정자은행도 없어서 벨기에에서 정자 공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김규진 씨만 법적인 부모로 인정되며 혼인도 남녀의 1대1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은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김규진 씨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인 김세연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역할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처럼 동성혼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꽤 많으며 2005년 영국의 시민동반자법처럼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결합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시민결합에 대해서는 동성혼을 반대하여 시민결합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논외로 하더라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의견과 이 성커플의 결합은 결혼으로 그리고 동성커플의 결합은 그와 분리된 개념인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는 차별적 시선이 녹아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5월에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깨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에는 민법을 일부 개정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 속에서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 관계에서 벗어나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드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험관 및 인공수정 대상을 비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등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혼출산지원법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및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동성혼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보다 구속력이 약한 시민결합 형태의 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팍스 제도로 동성 커플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학교 출산율은 1.83이고 그중 비혼 출산 비율이 62.2%에 해당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및 비혼 출산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찬반 근거, 두 번째로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 세 번째로 동성애자 부부 사이에서 탄생한 아이가 본인이 가정과 전통적인 부모 형태와의 차이에 느낄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번째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동성 커플의 아이와 관련해 또 생각해볼 만한 두 번째 쟁점은 대리모입니다. 대리모는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지칭하며 보통 대리모의 난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인공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커플 중 한 명 또는 둘 다 정자를 제공받기만 한다면 임신 능력이 있지만 게이 커플 및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렵기에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리모나 입양이라는 방법을 택하고는 합니다. 불임 및 난임 부부 그리고 출산이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여성 혹은 부부 역시 대리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대리모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합법이 아닌 만큼 정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법적인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가 간절한 부부는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국내외에서 불법 대리모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도 대리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아이를 정말 원하는 이들에게는 대리모를 인정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가족 개념이 확대 및 재편과 관련하여 대리모를 불임 난임 부부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동성 커플 그리고 비혼 남성 및 여성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등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대리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리모 수술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개 부유한 여성보다는 가난한 여성이 대리모가 될 확률이 높고 아무리 성인 간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모로 내몰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 및 출산이라는 과정을 산업화함으로써 생명
생명, 인간, 경시 풍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겠죠. 만약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와 계약을 한 커플이 이혼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동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다면 낙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낙태를 요구했으나 대리모가 거절하고 본인이 양육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 대리모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대리모를 합법화한다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가 성장 후에 대리모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 쟁점은 조력존엄사입니다. 2022년 6월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도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소극적 안락사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 단계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치료 효과는 없지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한편 조력존엄사는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고 환자 자신의 의사로 조력 사망을 희망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조력존엄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된 뒤로부터 1개월 이후 환자가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의사를 표시하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영위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 정도가 의사 조력 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반면 조력존엄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력존엄사라는 제도가 안락사를 종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싼 병원비나 병시중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환자가 조력존엄사를 반강제적으로 선택하는 상황이 여러 발생할 것이며, 고통이나 병세 악화로 판단력이 흐려져 조금만 더 투병이 고통을 버티며 나아질 수 있는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소극적 안락사의 찬반 논쟁에서도 계속 나왔던 주장이지만 존엄한 죽음보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같은 존엄한 돌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의사 조력 사망의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세 번째로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및 존엄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윤리적 쟁점 분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